all of this to start our new life. Wait a second. To the continent! 저는 맥스무비 박혜은 편집장이고요. 안녕하세요. 괴수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블로그를 운영 중인 괴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엉준이라고 하고요. 영상으로 주로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 영화 리뷰어 엉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챕터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정말 볼거리, 들을 거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데요.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한 감탄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뉴질랜드랑 호주에서 찍었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동물도 안 사는 그 미지의 별이죠.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름 돋도록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뉴질랜드 장소는 이렇게 제가 영상을 봤더니만은 되게 막 날씨도 화창하고 좋고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영화 속에서는 묘하게 그냥 어두워요. 어둡고 그쵸. 조용하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아이슬란드에서 또 촬영을 해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 약간 황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척박한 느낌?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를 선택하셨던 것 같고, 이번에는 뭔가 이제 좀 밀림 같은 느낌, 뭔가 저기에는 생명체가 더 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자연이 풍성한 곳에서 이제 로케이션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무섭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소리가 없고 막 동물이 네. 안 산다는 거 설정 자체가 네.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 세트에 대한 얘기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괴수왕님 세트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셨죠? 예, 일단은 HR 기과 그 작가분의 그런 벽화나 뭐 이미지들이 이번 편에서 잘 드러났고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워낙에 그 영화에 대한 리얼리티를 강조를 하시는 분이라 CG로 많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CG로 했던 부분도 알고 보면은 세트를 다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왔었던 그 벽화랑 그 거대한 석상 있는 이미지도 네. CG가 아니고 뭐 16m짜리를 만들었다고 자료를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이번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도 에이리언 그 우주선 아니다 이런 것 세트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고, 그거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도. 리들리 스콧 감독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블루 스크린에서 배우가 움직일 때와 실제 내 눈으로 세트를 봤을 때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원래 세트에 공을 많이 들이시죠. 그렇죠. 특히 이번 영화 이제 이 프리퀄 시리즈를 찍으면서 아마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비주얼에 대한 좀 소원을 풀어보겠다 라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에일리언 1편부터 4편까지는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작품이긴 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제작비도 한정적이었고 작은 영화 중에 한 편이었죠. 특히 이번 영화에선 그 얘기를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공간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번 로케이션의 어떤 특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공간과 CG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현실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행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걸 만약에 올 CG로 했으면 전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바타가 됐겠죠. 뭐 호바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정말 리얼리티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에일리언 시리즈를 통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단순히 이 시리즈만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들어요. 네, 특히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욕망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전체 SF 영화들과 비교를 한다면 에이리언은 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에이리언 이번 영상에서 봤더니 자식 같다고, 일단 되게 애착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 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이 에이리언 시리즈나 기타 다른 영화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보면 이렇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많이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신이나 종교나 나아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좀 철학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요소들이 영화에 드러나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화 개봉을 하면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후기도 남기고 이 느낌은 뭐지? 그리고 뭔가 감춰져 있는 뭔가 있다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리즈가 가면서 느끼는데 블레이드 러너 그런 것도 있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좀 가장 무서워해야 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도 들어요. 네. 지금 시대가 시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괴수는 조금 이제 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럴 때는 괴수가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인공지능 AI 같은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들 스콧 감독님이 조금은 현실적인 공포나 이런 문제를 또 다루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맞아요. 지점인 것 네. 같아요. 괴수 에일리언보다 AI가 더 무섭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 특히 이제 에이리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막 우주로 막 발뻗어 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에서 느끼는 공포를 이제 괴물로 좀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우주로 나가는데 익숙해졌으니까 물론 또 이 마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우주는 공포의 대상이다라는 걸 또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션을 통해서 어떤 우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마스터를 맞아요. 끝내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거는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또 괴물들의 어떤 창조와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 우주에서 서로가 이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번 에이리언 커버넌트를 보고 나서 이 작품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역시 블레이드 러너죠. 그래서 또 다음 작품도 또 새로 또 한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문제에 대해서 리들 스콧 감독님이 아예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주제가 결국은 이쪽이 아닐까. 그리고 에이리언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AI나 에이리언이나 인간이나 엔지니어가 만든 존재라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에이리언 시리즈가 다시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반가움을 선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러너도 그런 식으로 물론 직접 감독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 세계관이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블레이드 러너와 에이리언이 연관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뭔가 그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SF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의 두 축을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러네요. 다 네. 쥐고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커버넌트를 보고 그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사실은 더 많이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두 분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커버넌트를 보고 났더니 에일리언은 그 전희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이 생각날 정도로 이 두 작품의 세계관이 약간 좀 융합이 되기 되면서 앞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다음 작품도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